안녕하세요. 봉알TV입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은 약 한 40년 전에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버나드 머스타인, 이분이 제시한 3단계 이론, 이것이 아마 가장 잘 설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 자극 단계, 이 단계에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매력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서로가 쇼부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인 가치 단계, 이 단계에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사상 그리고 세계관이 얼마만큼 비슷한가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가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연인?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내다봤을 때 인생의 파트너,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과연 어떠할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 머릿속으로 계산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둘씩 따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치면 첫 번째 단계인 자극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매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 이것을 저울질해서 그래, 저 정도면 뭐 어디 데리고 나가서 적어도 쪽팔리진 않겠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가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단계인 가치 단계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고방식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비슷하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급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짝이 되면 어떨까? 즉, 세 번째 단계인 역할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다양한 상황을 가정을 해놓거나 혹은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즉, 본격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행동 하나하나가 일일이 체크가 되어지는 혹은 점수화가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머스타인의 3단계 이론 말고도 다른 학자들 혹은 다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러한 3단계 이론을 조금 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지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러한 정보들을 제가 좀 습득하다 보니까 이러한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꼭 이러한 순서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연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죠. 사실 방금 제가 가진 이 의문점들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연인과 부부들을 상대로 해서 심층 인터뷰를 해보면 방금 제가 제시한 이러한 연애 발전 이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연애 패턴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 커플별로 자기들만의 박자라든가 리듬 그리고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애 발전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각 단계별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놓친다라든가 아니면은 등한시하다 보면 나중에 더 깊은 관계가 되었을 때 결국 현실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 그 얘기죠. 생각해보면 첫 단계인 자극 단계에서 우리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의 기본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균형이 안 맞아. 나는 딱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매력 점수가 한 70은 되는데 상대방 쟤는 40밖에 안 돼. 응? 그러면 벌써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력 점수가 7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40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을 할지. 맞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하 하고 대충 그림이 사사사 그려지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가치 단계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라든가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에서 자꾸 어긋나.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을 하느냐?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이 듭니다. 아, 얘를 더 만나야 되나?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계속 이렇게 질질 끄다가 이거 나 뭐 나이만 먹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역할 단계에서 와, 이거는 아무리 내가 얘를 좋게 봐주려고 해도 얘는 도저히 인간이야. 인간 실격이야.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우,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들인 시간, 비용, 노력이 어딘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이 짓거리를 또 해야 돼? 아우, 힘들어. 그러면서 여러분, 매몰 비용 효과라고 혹시 아시죠? 지금까지 내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들인 노력, 그리고 돈, 시간, 그것이 아까운 나머지 에이, 모르겠다. 일단 못 먹어도 고. 그러다가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상황. 이러한 매몰 비용 효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주변의 연인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목격이 돼요. 연인뿐만이 아니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내가 지금까지 저 인간하고 산 시간이 얼만데 그래, 좀 더 버텨보자. 버티면 알아서 하늘이 데려가겠지. 그래.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의 멘토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조상들이 쌓아놓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살아있는 멘토를 찾는답시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챙겨봐도 거기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데이터들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